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박사TV의 장성철입니다. 네, 이번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 윤리 교육 관련해서 과연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아니신 분들도 과연 입주자 대표분들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구나 하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바로 알기 오리엔테이션에는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행위 주체, 공동주택 관리 제도 같은 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 뭔지 이게 사실 기본적인 내용인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 관리 규약에 대해서 나와 있고 사실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온라인 수업으로 하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온라인 수업을 들었지만 조금 더 많은 교육과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및 동별 대표자에 관한 내용들, 구성은 어떻게 되고 동별 대표자는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 최근에 이제 그 동별 대표를 선발하는 공고문이 많이 붙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절차를 잘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무효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절차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이런 예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선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이력을 공고문에 붙이는 어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께서 사실은 이분은 아파트 일에는 되게 봉사를 많이 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입주자 대표 회의의 동대표로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번에 감사로 다시 출마를 하셨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다시 재선이 되신 다음에 임원에 도전해 보시겠다 그래서 감사로 도전을 하셨는데 그 감사 임원에 도전하실 때 개인 이력이 나와 있어요.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또 본인의 어떤 각오라든지 그런 공약 같은 거를 내세우는 그런 이제 선거 공고문이 붙게 되는데 사실 이분은 이 학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드러내긴 싫었는데 이제 관리소장님께서 그냥 일상적으로 하듯이 그 자신의 이력을 달라 그랬을 때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린 거죠. 그랬더니 이 이력이 전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당연한 절차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분이 찾아보신 거예요. 이게 과연 꼭 그 이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였는지를 한번 찾아본 거죠. 찾아본 결과 꼭 자기가 그 이력을 공개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결국에 이거를 들어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나는 사실은 학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추고 싶은 나만의 어떤 비밀이었는데 왜 이거를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온 동네 사람한테 내 이력을 다 공개를 해버렸냐 이렇게 이제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어요. 아파트에서. 그래서 이분이 그때 그 표현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옷을 이제 그분 말로는 빨개 벗고서 아파트를 돌아다니는 느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알고 있었으면 관리소장님도 미리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았을 거고 또 선거에 출마하는 분도 사실 알고 있었으면은 나는 그거 공개하기 싫으니까 안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서로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소장님께서 사과를 좀 하시고 잘 푸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잘못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바람에 감정 싸움이 돼서 결국에는 큰 이슈와 갈등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 소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다시피 별거 아닌 것 같은 절차나 이런 것도 나중에 서로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입대를 구성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그 습관이나 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입주자 대표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것도 있고, 구성이 어떻게 되고 운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부당 간섭, 부정행위 금지, 경비원 등의 근로자 인권을 존중해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뭐 제가 이런 또 이거를 보니까 계속 떠오르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순간순간 제가 한 4년 가까이 입자 대표를 하면서 이 학습 내용을 보면서 아, 이게 왜 필요하지라는 것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부당 간섭 같은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장님께서는 일일 보고를 관리소장님한테 아침에 뭘 했는지 시간대별로 다 조사해가지고 막 그거를 받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직업이 딱히 없으셨던 분이어서 이거를 가가지고 다 일일이 다 또 지적을 하시고 시정해 오라 그러고, 마치 이렇게 자기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처럼 너무 이제 세세하게 막 그렇게 하니 이분이 이거는 너무 월권 아니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아파트 사례는 아니고요,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사례였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은 뭐 아파트 안에서는 이제 좀 굉장히 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지만 밖에 소문은 굉장히 또 안 좋게 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웠다라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 뭐 그게 다행히 그냥 그렇게 뭐 안타깝고 불편하다로 넘어가면 다행인데, 뭐 이게 이제 갑질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뭐 확장이 돼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뭐 선의의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잘 운영해보자 했던 그런 노력들이 역으로다가 부당 간섭이라든지 갑질로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규정이나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이제 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 회계는 또 그 일반 회계랑은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회계 공부를 대학에서 좀 하고 또 뭐 회사에서도 그 어떤 재무제표나 이런 거를 좀 보긴 했지만, 아파트 회계는 또 일반 회계랑은 또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뭐 그런 관리비, 공동주택 관리비나 예산 및 결산, 또 회계 감사에 대한 부분, 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뭐 관리소장님이나 또 외부 감사를 하시는 회계사님들이 이런 걸 해주시겠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어떤 감사의 자격으로 그 입주자대표 회의에 직책을 갖게 되는 순간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좀 내가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주고 확인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뭐 주택관리업자란 어떤 그런 그 타이틀은 사실은 이제 주택 관리를 하시는 관리소장님들을 파견해주고 거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제반이나 이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택관리사분들도 라이센스가 있는 개인이지만 그런 개인을 파견할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적인 또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춘 회사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주택의 관리 하자 보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또 회사가 있겠죠. 또 이런 주택관리사 관리업자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또 뭐 시설 및 하자를 관리하는 부분, 특히나 중요한 장기수선 충당 계획이라든지 장기수선 충당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 뭐 필요성, 분쟁 해결, 뭐 공동체 활동 우수 사례, 뭐 지자체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중앙 공동주택 관리 지원 센터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라든지 뭐 우수 관리 단지 지원, 최근에는 또 무슨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기본 과정을 듣게 되면 대략적으로 아파트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역량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주로 이제 윤리교육이라고만 많이 알고
계시죠. 네, 하지만 이런 교육 과정 내용들을 보면 야, 역시 입주자 대표 회의가 단순히 회의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할 게 많구나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여기 그냥 일반 입주민들도 이 유튜브 채널을 보시겠지만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입주민들은 이런 또 유튜브 채널을 보시겠지만 또 입주자 대표분들도 이 채널로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0명만 그 입주자 대표분들이 이거를 들으셔도 사실은 엄청 큰 그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그냥 관심을 안 갖는 것과 뭐 이런 걸 보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또 이 얘기를 듣고 또 수업을 들으시는 거는 좀 학습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런 내용들도 추가를 해서 좀 공부해서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과정, 입주자 대표의 운영, 윤리교육에 대한 기본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후에는 이 기본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파트 박사 TV의 장성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